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먼저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함께 고민해보고요.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와이즈 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을 살펴보고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함께 제시해봅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동양증권 양평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로 인해 최근 시장이 좋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고요. 모바일 게임 열풍으로 인한 묻지마 투자 경계령이 내려졌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전장 정리와 오후장 전략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의 자세한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1930선을 밑돌면서 4일째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이어졌지만 이미 시장에는 선반영됐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미한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반면 옵션 만기일이었던 어제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지수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 0.09% 강보합권에서 1934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겼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은 524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오늘 역시 개인 사자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닥 지수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장 초반 약세로 장을 이어갔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하면서 소폭의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0.60% 상승하면서 538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개인이 사자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부추겼는데요. 오늘 개인 59억 원, 전일 매도세를 보였던 기관 오늘은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반면 외국인이 93억 원 정도의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환율은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과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도 불구하고 수급상의 이유로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환율 소폭의 오늘 환율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유로화의 반등과 전반적인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달러와 약세를 부추겼고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통화들이 강세를 보인 것이 오늘 환율을 하락으로 장 출발하게 한 것 같습니다. 현재 환율은 2원 40전 내리면서 1110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0.91%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 갤럭시 넥서스 판금 가처분 반송이 돼서 장 초반에는 강세를 이어가는 듯 싶었지만 현재는 130만 원 선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기아차는 강보합권, 포스코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0.42%, 약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과 SK하이닉스 각각 0.57%, 0.87%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네, 파라다이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주당 4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CJ 홈쇼핑과 SM은 강보합권에서 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이 1% 이상의 하락 흐름으로 주당 1,200원씩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 어제에 이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CJ ENM은 0.69% 강보합권, CJN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4%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위메이드 그동안 좋은 흐름을 이어왔는데요. 오늘 2% 이하의 하락 흐름으로 장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IT주들이 외국인 매도세에 힘입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130만 원 선을 내줬고요. SK하이닉스 역시 1%의 하락 흐름, 삼성 SDI, 삼성전기 역시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과 음식료품 등 경기 방어주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3%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16만 3,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한미약품이 5%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생명과학과 오리온 역시 4% 이상, 농심이 3.05%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철도 관련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리오데자네이루 캄피나스 구간의 511km 고속철도 건설 운영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데아티아이가 5% 이상의 급등세, 리누스 역시 3.48%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우AL과 특수건설 역시 1% 이상의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잘든 누이동생 덕분에 대성그룹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재료는 대성그룹 창업자인 김수근 명예회장의 삼녀인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선 테마주로 윤곽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성산업이 14%, 대성홀딩스 역시 14% 이상의 상한가를 보이고 있고요. 대성합동제주와 대성에너지 역시 상한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G모빌리언스가 13.49%의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한국사회버결제가 8%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1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빌리언스도 눈에 띄는데요. 13.49%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정관리 신청 후 거래 재개만해 웅진홀딩스가 하한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웅진홀딩스 현재 주당 540원씩 빠지면서 3,06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가수사이의 대표적인 테마주로 뽑히는 DI의 상한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4.69% 상한가를 보이면서 1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동섭 이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도 불리우죠. 고용시장이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당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무려 4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 때문에 이제 다우지수도 사흘 만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경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가져봐도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저께 미국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막판에 소폭 밀리면서 장이 마감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상승의 이유는 그리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고 또 스페인이 신용도가 강등되면서 구제금융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것이 시장을 일단 상승으로 이끌어주면서 유로존도 상승했고 미국도 상승을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급감을 했죠. 4년 7개월 내 최저치 3만 건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그 랠리가 다시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했었죠. 근데 어저께 주가 마지막에는 밀렸습니다. 밀린 이유를 보면 그 노동부가 이번에 그 실업상 신청 건수를 발표할 때 통계상으로 이례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큰 주 하나가 예정된 그 추가적인 분기 수치를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르냐, 오해냐에 대한 싸움인데요. 아마도 이번 주 말 정도면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오해였다면은 주가는 지난번에 실업률을 8% 깨지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고용을 보였듯이 주가는 아마 상승을 좀 빠르게 할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오류였다면 이제 시장을 약간 소강 상태로 접어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의 급감이 시장에는 바라던 바였지만 이것이 전체주가 아닌 한 주가 빠졌다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오류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오해라면 시장은 아주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QE3를 함으로 인해서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첫 번째 수순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라가르드 IMF 총재가 그리스 정부 편에 서면서 재정 적자 감축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2년의 시한 연장이 그리스의 경제가 성장의 선순환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영향가가 있을런지요? 사실은 그리스의 성장 여기에는 전 세계가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가 디폴트를 안 하고 유로존에 잔류하느냐 이거는 이제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스가 지금 계속해서 주장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긴축을 유로존과 약속에는 긴축을 이행할 의향은 있다. 그렇지만 긴축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연장해다오라고 하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딴 데서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난번 독일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트로이카 실사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120억 유로를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긴축 이행 시한을 연장해주는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트로이카 중에 하나인 IMF 쪽에서 트로이카 그러면 이제 22중앙은행, EU, 그다음 IMF거든요. 근데 IMF 라가르드 총재가 이런 말을 했죠. 2년을 더 연장해 주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트로이카 실사가 발표되지 않았는데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총재는 틀림없이 보겠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독일이 그때 말한 것처럼 어쩌면은 그리스가 2년 연장을 받고 120억 유로를 받으면서 일단 시장의 불안 요소였던 그리스 문제가 또 한 번 수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유로존이나 미국이 상승할 수 있는 상승 동력을 잃었었는데 그 상승 동력을 다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저께 같은 경우도 S&P가 스페인 신용도 강등됐을 때 많은 사람이 약간 두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해야만이 실제로 ECB에서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구제금융을 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또 한번 마련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로존은 상승을 했는데요. 역시 그리스도 IMF 쪽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서는 유로존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장세도 상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대한 대응 전략과 함께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다음 주 대응 전략까지 함께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7월 27일부터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매수한 게 거의 15조 정도 되는데요. 그 당시 들어왔던 시점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시점이 8월 8일 정도 한 2조 5천억이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도 주가가 QE3를 발표하면서 급격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상당한 행보라고 밀렸는데요. 그 외국인들 들어온 매수 단가를 본다면 1950 전후가 됩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570억을 매도하고 있지만 아마도 매수로 전환하는 자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선물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저께도 4천 개 매수다 마지막에 다 털어내면서 주가가 밀렸었거든요. 오늘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와 선물이 재차 매수로 진입하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지점은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자리다. 무너지게 되면 외국인들의 들어온 물량이 오히려 유동성 함정에 걸리면서 외국인들 팔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엄청나게 빠질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아마 반등이 확실히 들어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모멘텀은 S&P나 그리스를 통해서 발견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시장 상태가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다. 결국 저점 시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와 함께 오늘 장 또 다음 주 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함께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급 상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흐름과 함께 주체별 수급 상황 어떤지 분석 바랍니다. 네,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에 대한 악화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세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전환되었지만은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기관에 대한 매도 압박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 지수 0.4%대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지만은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코스닥 시장의 대세 상승도 약간은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은 지금 악화 우려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어제 이제 옵션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이 아니냐라고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은 외국인들의 매매 포지션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세는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오고 좀 기대감 나오고 있지만은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체별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떠나자 한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환율적인 측면 그리고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한국 쪽에서의 자금 이탈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높다라는 거 염두를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돈이 없습니다. 펀드 쪽에서 계속적으로 유출에 대한 우려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염두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이제 개인 쪽인데, 개인 쪽에서는 지금 2,000포인트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사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1,900포인트라는 그러한 숫자가 보일 때마다 개인들 좀 싸다라는 인식으로 현재 사고 있기 때문에 개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파는 데 전념을 하고 있다라는 속내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일지요? 네, 우선은 전반적으로 지금 기술적 반등에 따른 기대가 형성을 하고 있겠지만은 약간은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유럽 증시는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미국 증시에서 약간 혼조 양상, 그것도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면서 약간의 좀 혼조세로 마감을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약간은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지금은 거래소 시장 약간의 약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는 조금은 좀 이르다, 부담스럽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지수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고 경기 민감 업종 쪽으로 지금 매수를 해둔다라고 한다면은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결론적으로 최근의 흐름만 봤을 때에는 변동성이 낮은 종목군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안정성이 겸비가 된 종목 쪽으로 투자 심리가 쏠리고, 그러한 투자 심리 속에서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고수익을 주겠지라는 투자 전략을 접근하기에는 지금과 같은 장세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매수를 하셨을 때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쪽으로 매수를 하셔야지만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측면을 꼭 염두를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냐 혹은 매도폭이 더욱더 커지냐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1,112원대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환율적인 측면, 외국인들이 환율에서 이익을 보기에는 상당히 좀 제한될 그러한 가격대라는 거, 1,100원대 이하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 폭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추가적인 원화 강세로 인해 갖고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을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정확하게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큰 모멘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다음 주부터는 미국과 중국 쪽에서 소비라든가 물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 중국의 GDP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원하는 이슈와 모멘텀이 다음 주에는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 어느 정도는 다음 주 정도로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업종별 전략 좀 말씀드리면 오늘장 음식료 업종 가장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CJ 제일제당이라든가 빙그레, 오리온, 농심 같은 종목군들이 2에서 3%대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나 경기 방어 업종 중에서는 믿을 수 있는 업종, 음식료 업종이 실적에서 모멘텀에 따라서 기대감이 재차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약 업종의 상승 탄력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베이트 관련된
업종 감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동아제약도 지금 급등세 다시 한번 좀 보이고 있고, 그 밖에 종근당이라든가 녹십자 같이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였던 업종과 종목 쪽으로도 꾸준하게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 상반기까지는 실적 악화 우려가 높았지만은 2012년도 하반기 들어서 뚜렷하게 실적 개선 모멘텀과 그리고 바이오라든가 제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고령화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트를 구성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음식료와 그리고 제약업종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또 날씨가 이제 상당히 좀 추워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하시는 그런 시기인 만큼 패션 관련주들 아무래도 성수기 4분기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내년도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패션 업종 쪽으로도 관심 가지시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LG 패션이라든가 한섬 이러한 종목 쪽으로도 관심 가지시는 전략 유효하다. 하지만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현대차, 이 경기 민가업종 쪽으로는 수급 악화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장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애플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갤럭시 넥서스 관련된 부분 호재성 재료가 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이어졌지만은 역시나 장초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는 1%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부담감과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점유율 계속적으로 높아가고 있지만은 그 점유율이 좀 탄력적으로 많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 우려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언급을 해드리겠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더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데, 현대 기아차에 있어서 지금 시점 글로벌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폭발적인 성장성을 보였지만은 지금 시점 가격적으로 그리고 제품적으로 경쟁력에 있어서 지금 다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큰 메리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유럽 쪽에서의 자동차 수요 감소 우려감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현대 기아차 상반기 같은 그런 실적 모멘텀은 하반기에는 조금은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급락세 보이면서 현재는 7만 원선 아래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싸다라는 인식보다는 앞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정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SK 이노베이션이 0.3%대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은 S-오일이 0.2%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좀 정정 불안에 따른 기대가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QE3에 대한 약발이 좀 다했다라는 인식이 현재 시장에서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유화학 업종 역시나 약간은 좀 모멘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악화 우려감이 커질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미국의 대표적인 여러 가지 정유화학 업종에 있어서도 지금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업체인 우리 증시 역시나 그런 모습을 받으면서 약간은 정유화학 업종 약세 흐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유통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점 롯데쇼핑 0.1%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GS 리테일 같은 경우 4.2%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실적 개선 기대감 현재 작용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1인 가구 증가 기대감에 따른 안정화된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충분히 지금과 같은 랠리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34,000원 라인에서 GS 리테일 거래가 되고 있는데, 충분히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 이후에 36,000원대까지는 한 번쯤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시장에서 확실하게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투자 심리가 쏠릴 수 있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업종 내 탑픽 종목분들 잘 한번 보시면은 좋은 수익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변동성이 낮고 확실하게 안정화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전략을 짜셔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투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은 201선 지지 확인 후에 대형주를 매수하자 박소영 대리 중소형주 집중 매매, 정영훈 팀장은 경기 부진 우려감의 제한적 흐름을, 최희용 대리는 지수 반등 시에 저가 매수를, 정재훈 실장은 지수 방어 섹터 중에 수급 개선 종목에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네, 이들이 관심을 보인 업종은 각각 중국 관련 내수주, 소비재 업종, 서비스 업종, 스마트카 관련주, 내수주를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알파라이징 스탁의 정재훈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전날 옵션 만기를 좀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반등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큰 폭의 반등보다는 지금 현재 눈치 보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밀리는 흐름들이 보이는 대신에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연기금 쪽에서 지수 방어용으로 일단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대형 섹터보다는 여전히 뭐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주 위주로 좀 보시면 일단 시장은 좀 좋은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내수주 관심 업종으로 꼽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유통 섹터라든가 아니면 내수 관련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지수 경기 방어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단 뭐 수출 쪽,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코스맥스라든가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실적적으로 보더라도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대형주 섹터 같은 경우는 EPS 증가치가 3주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반해서 중소형 섹터 같은 경우는 현재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좀 예상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게 되면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좀 보더라도 61선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해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어디일까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오로라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1982년도에 설립된 그 기업인데요. 일단 캐릭터 디자인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캐릭터 완구 사업을 좀 중심으로 해서 애니메이션 쪽하고 게임 쪽으로 영역을 좀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2008년도 때에는 530억 정도의 매출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750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40% 정도 증가를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순이익은 6배 정도로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이제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적자가 나거나 그런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안전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소형 섹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생소한 기업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로라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에서 더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비중에서 약 9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전 세계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2위를 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오로라는 기업도 한번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고요. 두 번째 포인트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선진 시장에서는 먼저 진출해 놓고 난 다음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현재 중국 시장 내에 있는 대형 백화점 내에서 매장을 마련하고 있고 다양한 판촉 행사를 벌이면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선진 시장에 먼저 정착을 해놓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공략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제 성장성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맨 마지막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본격적으로 심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대기업의 진출의 위험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중소형 섹터들의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로라도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5,790원 정도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기술적인 흐름상을 보더라도 작년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깊은 조정을 좀 받고 나서 재차 이제 정배열 초입권역에 좀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박스권의 모습을 돌파 시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매수 포인트는 지금 현재 강박권역에 있는데요. 좀 밀리는 구간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5,650원에서 5,450원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치는 전고점 부근이 6,400원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5,2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추세 붕괴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손절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정재훈 실장의 오로라라는 종목에 대한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슈 정목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장. 오늘 국내 시장은 이벤트를 모두 마치고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과 실적에 대한 부진, 그리스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구제금융 이슈가 불확실하기 때문인데요. 약세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모바일 게임이 주식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테마주 묻지마 투자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급등락을 오가는 모바일 게임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대응 전략을 확인해봅니다.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사태가 제2막을 맞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법정관리인은 현 경영진은 신광수 대표가 맞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남아있는 쟁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이유로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죠. 어떤 점이 증시 발목을 잡고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최근 글로벌 증시 대부분이 이제 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데요. 이렇게 이제 최근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데는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향후 글로벌 경기 회복도 회복 강도에 대한 이제 의구심입니다. IMF는 이제 10월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7월 3.5%에서 3.3%로 그리고 2013년 성장률은 3.9%에서 3.6%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올해 2.7%, 내년 3.6%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전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4%로 내년 전망치는 3.2%로 크게 낮춰서 IMF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충분히 예견된 후행적 결과이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포하고 있지만 성장 동력 약화 및 경기 하강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측면에서 위축된 투자 심리와 의구심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인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그나마 경기 회복 시그널이 강화되고 있는 미국까지 대선 정국과 맞물려 지표 개선 효과가 반감되면서 오히려 실망감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시장의 약세 배경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구제금융을 둘러싼 유럽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는 2008년 이후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유로존 국가 중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 정부는 단기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고 있고 은행권은 ECB 긴급자금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차 구제금융 자금이 집행되지 않으면 금융권 부실이 더욱 심화되고 자체적인 재정 유지가 불가능해 또다시 디폴트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 부담입니다. 경기 침체와 지방 정부 및 은행권 부실이 심한 스페인 역시 자체 해결 능력을 상실해 구제금융 신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ESM이 공식 출범했음에도 시장 예상과 달리 스페인은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을 지연시킬수록 유럽 재정위기를 바라보는 리스크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경계감이 또 다른 시장 약세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진입한 가운데 실적 부진 우려가 큽니다. 유럽 재정 위기 장기화와 G2 제조업 경기 위축 그리고 최종 수요 부진 영향을 반영해서 미국의 경우 11개 분기 만에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3분기 실적은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증가가 예상되지만 소수 기업의 이익이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익 전망치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어 이익 개선 기대감이 낮다는 것 또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경계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 시장 약세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리스크 요인은 새롭지도 않고 지수에 상당 부분 반영된 재료들이며 시간이 지나 개선 시그널이 뚜렷해지면 오히려 시장 반격 재료로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모멘텀 공백 상태에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단기 급락에 따른 자율 반등 이상의 연속적인 상승 분위기를 지금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지지력 확인 과정에 주안을 두고 시장 대응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요즘 모바일 게임즈 인기가 뜨겁죠. 팡 시리즈로 떠오르는 수혜 종목들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봐야 할지 살펴봐 주시죠.
네, 모바일 게임이 주식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테마 주식 묻지마 투자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좀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정보통신은 지난 9일부터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8일부터 이미 오르기 시작해서 나흘 만에 주가가 70%나 올랐습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한국정보통신은 12일자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회사 측의 주가 급등 원인은 물었으나 11일 회사는 주가 급등 사유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 가면 이 회사는 이미 카카오톡과 관련한 모바일 게임 테마주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은 서울 파트너스라는 벤처캐피털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파티 스튜디오라는 게임 개발 회사에 지난 6월에 투자를 했습니다. 파티 스튜디오는 카카오톡에서 흥행하는 게임인 아이러브 커피 제작사입니다. 아이러브 커피는 하루에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러브 커피의 성공이 한국정보통신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마저도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서울투자파트너스가 파티스튜디오에 투자해서 수익을 거두려면 파티스튜디오가 기업 공개를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거나 다른 회사에 인수를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해도 벤처캐피탈 특성상 서울파트너스가 보유한 파티스튜디오 지분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수한 투자금은 펀드 형태로 조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유한 투자 책임 회사에게 투자한 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서울 파트너스가 벌어들인 돈은 미미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결국 작게 관련된 내용만을 가지고 투기 자금이 몰리고 있는 테마주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는 YD 온라인도 전형적인 과열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D 온라인은 카카오톡 게임인 애니팡 운영 계획을 체결하면서 모바일 게임 테마주로 묶였습니다. 이후 9번의 상한가와 3번의 하한가 그리고 1번의 거래 정지를 당하면서 주가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YD 온라인은 모바일 게임 사업에 진출했고 애니팡과도 관련이 있지만 지금의 움직임은 과하다라고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모바일 게임 테마주들이 등장한 것은 애니팡의 성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애니팡이 국민적인 인지도를 가진 게임으로 떠오르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움직임들은 조금은 좀 자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예, 마지막 이슈입니다. 어제 웅진홀딩스의 기업 회생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신속한 회생 절차를 위해서 윤석금 회장을 배제한 기존 경영진들을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도 했는데요. 남아있는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사태가 제2막을 맞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법정관리인은 현 경영진인 신강수 대표가 맡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법정관리 제도의 이점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고 회생을 도모하려는 웅진그룹의 의도가 일단은 막힌 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쟁점은 알짜 핵심 계열사이자 회생 성공의 여부에 키를 쥐고 있는 웅진코웨이 매각 이슈입니다. 채권단은 웅진코웨이 매각을 최대한 빨리 팔아서 웅진코웨이를 최대한 빨리 팔아 빚을 갚으라는 입장입니다. 웅진 쪽은 생각이 다릅니다. 웅진코웨이를 팔지 않고 그룹 재건에 디딤돌로 삼겠다는 속내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웅진 법정관리 사태의 2막의 가장 큰 이슈는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치 양보 없는 양쪽의 수싸움 또한 예상이 됩니다. 법원도 웅진코웨이 매각 이슈의 중요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습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는 오는 25일 웅진과 채권단 그리고 MBK 파트너스 등 웅진코웨이 관련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하는 신문을 비공개로 열기로 했습니다. 법정관리 개시 결정과 그리고 관리자 선입을 이날 신속히 마무리한 만큼 최대 쟁점인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도 서둘러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채권단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웅진코웨이를 기존 계약 상대방인 MBK에 매각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모회사 법정관리 신청 이후 주가가 떨어졌고 지금 팔지 않으면 평판과 기업 가치가 모두 하락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며 MBK만큼 비싸게 웅진코웨이를 인수할 것이 전망하므로 기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웅진그룹은 1조 2천억 원에 웅진코웨이를 매각하기로 MBK와 계약했지만 지난달 26일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해 매각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룹에 유입되는 매각 대금은 대부분 차입금 상환 용도로 쓰일 예정입니다. 앞으로 웅진코웨이 매각 여부에 좀 관심을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웅진그룹의 주가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채권 관련은 만기가 문제지 어느 정도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웅진그룹 관련 채권들, 웅진홀딩스, 웅진코웨이 같은, 웅진에너지 같은 채권들에 대한 관심은 한번 가져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중국 본토지수 양호한 흐름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2100선에서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오늘은 강한 상승세에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1.07% 상승한 2126.0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2100선에서의 강한 하방 경직선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세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저가 매수세들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미국의 태양전지 반덤핑 가세 결정이 나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특히 태양광 업종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 태양광 전지에 대해서 반덤핑 그리고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를 결정했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중국 상무부에서는 중국의 합리적인 입장을 무시했다는 것과 함께 무역 마찰로도 이어져 나갈 것이라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월에 신규 대출은 8천억 위안을 미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RP로 지금 자금 유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 또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이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인들의 쇼핑 및 식음료 소비 규모가 8,010억 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났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국경절 연휴로 인한 연휴 효과로 이어져 나갈 것이란 언급이 나오면서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100선에서의 강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만큼 계속적인 상승 기조로 이끌어 나갈 확률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이제는 좀 저가 매수의 유입 속에서 상승 기조로 이끌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시장의 흐름 비교적 양호하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과 함께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흐름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십시오. 일단 수급 공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도 역시나 수급 상황 좋지 않습니다. 외인과 기관, 코스피 시장 모두 매도를 하고 있고요. 어제 만기 예상과는 달리 매수 위를 보였던 것과는 약간 좀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승도 하락도 약간 제한적인 모습으로 일단 지수의 저점이란 인식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 대부분의 증권사의 코스피 등락률 밴드를 1950에서 2050으로 잡았었는데 일단 밴드 하단을 깨고 내려온 지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종가 무렵에서는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급의 공백이란 부분에서 현재 우리 시장의 문제점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5장 전략을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합니다. 예, 먼저 장이 좋지 않은 만큼 미국계 자금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 좀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금 이탈 가능성이 그 세제 개편에 따라서 가장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금 시스템은 세계주의 시스템으로 그 자국 기업이나 자국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좀 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투자한 이익 역시도 과세를 좀 하고 있는데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올해 해외 주식을 파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기 때문에 4분기 좀 외국인 매도 압력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건부 배당 감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미국 내 부유층들이 소득세율이 오히려 서민보다 더 낮았었는데 일단 미국에서 부자 증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건부 배당 감세 혜택이 올해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은 손실난 주식에 대해서도 세금 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역시나 미국계 투자자들 손해난 주식들 매도를 좀 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고요. 환율 역시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환을 보고 투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 국내 시장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까지 미국계 자금의 이탈을 점치는 이유들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력한 테마에 편승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의 움직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되고요. 그 테마는 한동안 깨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시장의 가장 강력한 테마는 전자결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날, 한국사이버결제, 인포뱅크, KG이니시스까지 연일 상승하는 모습에서 떨어져가는 지수와는 상반된 움직임이 발견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고점 차트 두려워하시면 절대 이번 장 승부를 보지 못하시겠습니다. 고점 차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언제라도 좀 조정을 보인다면 진입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 관심 종목은 어디입니까? 예, 고점 차트 중에 하나인데요. 로만선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장뿐만 아니라 최근 한 달간 가장 차트가 안정적인 종목 중에 하나겠습니다. 차트가 우상향하는 시점에 적극적인 기관 매수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오르는 좀 교과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상으로 봐가지고는 그 추세가 상당 기간 연속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로만선은 시계뿐만 아니라 주얼리 사업부로서 핸드백 사업부의 선전이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예전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만선이라고 하면 시계 브랜드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시계 부분뿐만 아니라 핸드백 사업부의 주가가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브랜드명이 JST나라는 핸드백 사업부와 또 주얼리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매장들이 면세점 진출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지금 명성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JST나 면세점은 12개로 JST나 매출의 17%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향후 면세점당 매출 증가로 인해서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 면세점의 주얼리 핸드백 복합 매장이 입점을 하면서 브랜드 노출 효과로 인해 인지도가 좀 향상되고 있고요. 해외 면세점 진출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최근 한류 열풍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드리자면은 매수가는 11,350원 정도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어차피 신고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긴 하지만 13,800원 지시하겠습니다. 손절가는 9,500원이고요. 네, 로만선 흔히들 시계만 떠올리시는데 JST나라고 왕관 모양이 딸랑딸랑 달리는 게 되게 예쁜 그런 액세서리도 함께 만드는 주얼리 업체로도 함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현 차장님의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을 위해서 또 다양한 강연회 저희 샘플러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요일 오후 2시에는요. 삼성 1문화센터 4층에서 재갈공명 전문위원이 올해 연말장에서 수익 올릴 수 있는 주도주와 전략들을 공개를 하고요. 일요일 오후 2시에는 쉐라톤 그레트 워커힐에서 부자클럽 김원기 대표가 급등 시세 원리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시부터는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으로 주시면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 좀 지루한 장세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화끈한 상승 장세를 기대해 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